여기. 최초 요양 신청에서 그 근골격계 산재인데요. 제가 보기에는 산업재해가 인정이 안 될 만한 사건이 아니었는데 산업재해가 불승인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소위 이제 말하는 이제 브로커들이 하는 사건으로 보여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브로커들이 하는 사건들이 지방에서 좀 많이 일어나는데 이런 방식으로 한다더라고요. 이거 누가 와서 떴다방처럼 모여봐 공짜로 다 해준다고. 그럼 거기서 이제 산재를 하고 싶은 사람들은 막 모집을 해요. 접수를 그리고 대행해서 해주는데 그분들이 이제 자격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자격을 가지고 위임장을 내지는 못하고 자기들이 그 당사자 이름으로 낸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있었으면 그렇게 했었어야지라는 생각인데 하여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모아놓고 뭐 문자로 제가 산재 신청한 건 제가 처음 받았거든요. 그게 어떻게 되나 보더라고요. 문자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산재를 하나 신청하기 위해서는 뭐 동작 분석, 작업 분석 해가지고 뭐 이만한 서류를 가서 내야 되는 준비를 하는데 뭐 문자로 이렇게 했으니까 산재 승인해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됐는데 제가 보기엔 돼야 될 사건이었어요. 근데 불승인이 난 사건을 가지고 오셨는데 참 안타까웠던 그런 류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 그 브로커는 좀 조심해야 돼요. 특히 산재 브로커는 좀 조심해야 돼요. 예. 이게 좀 잘하는 분이 하면 그나마 내가 모르겠는데 뭐 아무도 모르는 분이 그냥 가서 문자로 삑해놓고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건 구분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목을 불승인 산재 재신청 승인. 왜냐면 이게 돼야 됐을 거니까 원래는 산재라는 게 기본적으로 최초요양 신청, 그 다음에 근로복지공단에 하는 심사 청구, 그 다음에 노동부에 하는 재심사 뭐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지는데 행정 단계에서는 최초요양 신청 때 승인을 못 받으면 굉장히 어렵게 된다. 이건 여러 차례 말씀 좀 드렸죠. 지금 이거 같은 최초요양 신청에서 불승인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원래는 원칙적으로 심사 청구를 들어갔어야 될 건이에요. 근데 저희가 왜 재신청이라는 표현을 쓰냐면 A적으로 신청이 너무 부실했거나 주장이 되어지지 않거나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아무것도 없었던 경우에는 그 요건을 좀 일정 부분을 충당하면은 재신청을 받아주긴 해요. 재신청을 하게 되어지면 다시 처음부터 리셋. 다만 이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이 재신청은 어쨌든 그 산재 신청할 수 있는 기간 내에, 그 제척 기간 내에 해야 돼요. 3년이라는 기간 내에. 참고로 3년이 넘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그 기간 내에 해야 돼요. 이 재신청 기간 내에 해야 될 사건이었어요. 주장된 게 없어요. 왜냐면 그 브로커 분이 그냥 이게 문자로 가서 산재 신청해 놓은 거예요, 이게 뭐 터무니없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산재 신청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주장과 자동차 제조업장이에요, 참고로. 여기 대해서 뭐 업무, 직무 분석이 뭐 아무것도 안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게 새로 다시 해야 돼요. 완전히 다시 해야 돼요. 이게 어려운 단계로 나갈 게 아니라. 그래서 재신청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다시 승인이 난 케이스입니다. 자동차 제조 공정에서 8년간 근무한 노동자의 어깨 부위 근골격계 질환. 자동차 공정은 사실은 되게 뭐랄까요, 패턴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공정이 어느 정도 있고요. 그것을 일정 기간 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다음 공정으로 넘어가고 이런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물론 뭐 풀맨이라 그래서 뭐 일종의 깍두기 같은 분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좀 산재가 어려운 경향이 있지만 자기 공정을 하는 부분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루 종일 뭐 트렁크 조립만 하면은 하루 종일 이것만 하는 거예요. 트렁크만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작업 패턴이 나와준단 말이에요. 9년 이상 일한 자체 조립공예 회전극의 파열, 업무상 재해 인정한 거는 뭐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불승이 났지만 일정한 작업 패턴을 보이고 거기에서 인과공학적 설계가 다 돼 있기 때문에 사실은 업력만 나와준다면 이건 승인이 됐어야 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근골격계 사건 질환은 5년 이상 업력이 늘어나면은 승인 여부는 어느 정도 좀 유력해진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근데 뭐 일이 막 어느 일을 했는지 뭐 저 일을 했는지 뭐 전혀 알 수가 없으면 좀 어렵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뭐 불승인 이후에 사건에 의뢰를 해 오셨고 뭐 지금 뭐 최초요양 신청 때 안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심사 청구 이런 걸 갔어야 되나,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낸 게 없고 너무 분석이 안 돼 있어서 차라리 새로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결과.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될 것만 이렇게 하는 겁니다. 최초요양 불승인 사유는 어깨 부담 확인되나 작업 강도가 빈도가 낮다. 입사 초 받은 어깨 치료 내역이 불리하게 작용했다. 사실 입사 초에는 내용은 어깨 치료를 왜 받았냐면 운동하다가 운동하다 다친 거하고 그거 한 몇 년이 흘러가고 그거랑 연관시킬 수는 없다. 불승인 사건 심사 청구를 넣으면 조사 없이 기각된 확률이 높아. 다시 최초요양 신청부터 다시 했다. 완전 재조사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때그때 달라요. 예.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무조건 불승인 났으면 심사 청구하고 재심사하고 다시 뭐 위에 스급을 달리서 하라 그러지만 무조건 그런 게 아닙니다.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걸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사건의 대응은 시효가 남아있음 최초요양 신청 재접수는 가능하다.
네, 말했죠. 제가 같은 업계 부위의 다른 선별명으로 신청할 수도 있고 재신청 시 제의제의 작업이 최대한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법령과 고시를 적용했어야 됐다. 이 작업이 전혀 안 돼 있으니까 새로 다시 할 수밖에 없었다. 예, 이사촉의 어깨 질환에 대한 구조적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었다. 사건의 결과는 3번의 질병판정위원회 끝에 최초 불승인이 됐던 상병으로 변경 승인. 제가 이게 이 얘기 싫어요. 이렇게 어려워요. 원래 돼야 될 사건이 한 번 승인이 안 되면 이걸 승인시키기 위해서는 정말 고초를 겪어야 돼요. 고초를. 예. 그 싸다가 싸다 공짜 이렇게 좋은 게 무조건 아니에요. 제가격 주고 할 거는 제가 주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예.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분도 결국에는 뭐 시간 돈 다 낭비한 케이스인데 어쨌든 목적은 이뤘으니까 그 다음에 다행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최초 신청에서 불승인 받은 사건 심사 청구나 재심사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이것도 사실이고요. 최초 제외제소가 충분했다고 파악되면 하나의 방법으로서 인용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설명드렸다고 전부 다 가서 재신청을 하실 것 같아서 우려돼서 말씀드리지만 아닙니다. 그러할 만의 사건을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정상은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최초형 신청 때 승인 받으려고 경로를 거쳐서 신청을 하셨다면은 이거를 다시 재신청하는 일은 적정한 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설명드릴게요.